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부 총질 당대표 이준석 이 문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 바로 아마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가 이 언론에 여과 없이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 말 그대로 어제 뒤집어졌습니다. 이 공교롭게 저희 방송이 좀 끝나는 그 시점에 이게 공개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전국의 핵으로 지금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시는 저 핸드폰으로 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히는 이 발신자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모티콘이 하나 날라왔고 권성동 원내대표 여기에서 감기운과 함까지 여기까지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말씀드린 대로 오후 4시 13분쯤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정부 질의에 참석 중이던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이 대정부 질의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 뉴스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될 정도로 정말 정치권에서는 어제 하루 정말 큰 화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하나 눈에 띄는 게 사실 저기 떠 있는 저 이모티콘 있잖아요. 저기에 대해서 요즘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게 장해찬 당시 캠프 청년 특보가 윤 후보야 당시 후보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말하기를 본인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했을 때 보통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단문으로 답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이 엄지손가락을 찍혀드는 이모티콘을 보낼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보고를 엄청 잘해야 받을 수 있는 이모티콘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이 이번 문자 사건과 함께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방울토마토인지 체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체불명의 과일이 엄지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거를 어쨌거나 윤 대통령이 권 대행한테 했다는 건 윤 대통령이 뭔가 되게 흡족했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 키워드가 문자에서 엿볼 수 있는 건이에요. 근데 문자에서 지금 저 정체불명의 과일이 엄지척,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기분이 흡족했다. 요거 말고는 또 엿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좀 엿볼 수 있는 게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 문자 메신저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대중적인 메신저 말고 이 텔레그램이라는 좀 보안성이 뛰어난 이 메신저를 쓴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문자를 보면은 이게 아마 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또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떤 관계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도 이 두 사람 뭐 굉장히 친밀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어제 문자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존댓말을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원래 뭐 할머니끼리도 원래 알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전에 이 두 사람이 뭐 검사 시절에도 함께 근무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배이니까 우리 이제 좀 말 편하게 하자. 나이로는 동갑이니까요.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검사 선후배니까 존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한 이 어떤 뒷이야기라고 할까요? 이런 사연이 유명했었는데 지금도 두 사람, 이 윤석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좀 어떤 존대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요. 두 사람의 어떤 돈독한 관계가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두 사람 중마고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마고우면 이 다들 모르는 둘만 있을 때는 약간 반말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지금 이 메시지를 보니까 이 존댓말에 또 존댓말로 응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거 윤심이 드러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김현 기자, 윤심 논란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문자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했던 대목은 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기간에도 수차례 어떤 갈등을 빚는 모습을 저희 수차례 좀 봐왔지 않습니까? 때문에 뭐 갈등을 화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모습을 저희가 직접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모습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중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 제가 지도부에도 그 입당 시기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충분한 소통 하에 입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정을 신고한 상황인데. 글쎄 저도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라든지 이런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직 관련해서 그만두겠다고 밝힌 거. 이준석 대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하필 없는 날을 골라서 입당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때부터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 뒤에는 이 당 지도부가 열 어떤 행사에 대선 후보가 참석을 안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는 이제 그러면은 선대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자맹을 전국으로 떠나면서 자맹을 해버린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극적으로 봉합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 문자에 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없어지니 우리 당도 잘 되는 것 같다. 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이준석 대표가 이번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 그동안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 징계 조치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게 이 당의 그 당을 수습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이 입장이었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심이 작용한 걸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가 정답이고요. 네. 이거 문자만 보고 이를테면 뭐 불편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뭐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면 이민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서로의 감정이 있었지만은 대선에서 협력을 했던 건 사실이고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제 이거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하고 상관없이 윤심이 그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뭐 징계에 개입을 한 것처럼 비춰진다든지 이준석 대표하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비춰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향후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거취 문제를 놓고 논란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초유의 관심사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지금 뭐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조기 전당대회 열려면 이건 윤심이 작동해가지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준석을 쳐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막 하는 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경찰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윤심이 경찰국의 행안부 밑에 둬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눈치 봐가지고 윤심을 보고 움직인 거 아니냐. 그런 의심, 추측이 나올 거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이게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부주의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경솔하다고 봅니다. 저런 경솔함이 합쳐져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윤심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왜냐하면 사감은 사감이고 또 일은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 갖고 윤심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다만 불필요한 오해와 이 해석들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 전에도 이미 계속 출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겨우겨우 수습을 했는데 이수아 기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당내 자잘한 반응들 좀 모아봤는데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반응을 했는데 이 권 의원의 휴대폰 사진을 아무 말 없이 SNS에 올렸습니다. 의미심장했고요. 또 다른 유승민계로 불리는 김웅 의원도 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함께한 사진들을 올리면서 딱 4글자 올렸습니다. 내부 총질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게 내부 총질이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 성일종 의원은 좀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도 보고 오실까요? 그냥 사적인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뉴스가 될까요? 그런 윤심이 작동됐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이고요. 지도부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시다가 뭐 그렇게 사적으로 오고 간 공간의 이야기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6개월 후 복귀도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도 확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께서는 늘 중심을 잡고 계셨고요. 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관여하신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외로 윤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SNS로 대통령도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부연 설명도 올렸거든요. 이게 네. 대선 기간 그런 불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계속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또 권성동 의원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 국민의힘 의원이죠. 초선 의원 회의 전에 네. 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 대표 징계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게 보도가 됐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최영두 의원인데 네. 이 최 의원의 경우에는 이 비밀리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역시 권대행과 윤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안을 갖고 국민의힘 뭐 개개별 의원들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가장 당혹스러울 사람은 결국 권성동 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뭐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건 곤혹스러운 거고 이수아 기자. 네. 일단 권 대행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기자들과 맞닥뜨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국회에서 90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통령 관련해서는 말씀 없으셨...
그렇다면 권성동 권한대행이 직접 말했던 이 페이스북 글 내용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SNS에 이 보도가 나간 지 2시간 뒤에 올렸는데요. 보면은 이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윤 대통령이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는 일부 내용에서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위로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일부에서 회자된 표현을 사용을 한 거다. 고생했다는 이 돌려서 이 다른 표현이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현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해명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일이 이제 어떤 분란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검수완박을 사실상 합의를 했다가 결국 당내 반발, 근데 이준석 대표의 어떤 철회 이 주장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철회가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 또 사적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7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9급으로 했더라, 뭐 강릉 촌놈 등등 해서 이게 사실은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또 반발을 일으켰죠. 그러다 또 이번에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유출은 이번에 첫 번째가 아니에요. 2014년도에도 본인이 상임위하는 과정에서 이 좀 부적절한 사진을 보다가 그때도 한번 또 언론에 노출돼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쪽 제일 뒤에 앉으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위에 있는 사진 기자들. 그것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를 버젓이 이제 특히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이제 이름 적힌 거를 하면 뭐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제 사진을 찍죠. 이제 그런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권 대표의 이제 리더십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집권 여당의 원톱이 지금 중요한 고비마다 지금 당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 정지가 돼 있으면 오히려 더 잘해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자칫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는 좀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는 과연 이런 체제로 지금 6개월을 갈 수 있을까? 라는 데 대한 지금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정말 이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고 그냥 비대로 가자. 이런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도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마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사적인 대화에서는 뭔 말들이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대선 과정에서 보면 쌓인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체를 문제보다는 저것 자체가 이제 노출됐다는 것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권 대표가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권성동 대행은 아니 뭐 내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질문 받지 않겠다 하고 아까 쑥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프라이버시가 강제로 공개가 된 사람 권 대행뿐만이 아니죠. 이수아 기자. 이 같이 공개된 윤 대통령은 뭐라고 입장 밝힌 게 없을까요? 사실 오늘 도어 스태핑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단이 사실 윤 대통령의 의견을 들으려고 뭐 기습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대통령실에서 이 최영범 홍보수석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최 수석 얘기 들어보시죠.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를테면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당이 이를테면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직무 대행을 맡아서 애를 쓰고 있으니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수성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좀 노출돼서 이런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요, 네. 개인 의견을 전제로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황급히 내려와서 입장을 밝히거나 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만 윤 대통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 개인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 다급하게 내려와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뭐 난리라고요. 네, 일단 권 원내대표를 네.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거셉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권 직무대행이 메시지 유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해라. 뭐 이 대표를 복직시키고 윤 대통령도 같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배신감을 느낀다. 뭐 같은 당 의견이 다르면은 팽당하는 건가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전현직 당 대변인들도 나서서 윤 대통령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박민영 대변인은요, SNS에 윤 대통령을 믿었다, 세대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표의 투쟁 그 과정에 많은 부침이 있었던 게 사실이냐, 그것이 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순한 말로 퉁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신인규 전 부대변인, 이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세 사람 다 뭐 이른바 이준석 키즈, 뭐 이준석 개라고 지금 뭐 분류가 되는 인물들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당내 청년 그룹에서는 지금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이 권 원내대표의 실책이라고 밖에는 사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이 텔레그램 문자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확인을 했죠. 표면적으로. 네. 역시 보안은 텔레그램이구나. 네. 텔레그램을 대통령도 쓰고 다 쓰는구나. 근데 그거는 네. 뭐 이를테면 서버를 외국에서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지 캡처되거나 누가 제공하면은 취약하다라는 거는 역시 남아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는 아니네. 절친은 아니네. 서로 존칭 쓰고 보는 거 보니까 세 번째는 핵관은 맞네. 진짜 핵관이구나. 대통령하고 문자 보낸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비대위를 꾸리든 이거는 대통령에게 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이 네. 사퇴를 하면은 그게 대통령하고 상의를 안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수습을.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수습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대통령에게 달리고,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권성동 대표가 물론 대통령이 좀 더 이제 나라를 이끄는 분이니까 좀 더 이제 좀 뭐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약간 상하 관계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그런 모양새로 보였다라고 한다라면은 어찌 됐든 권성동 대표가 만약에 조기 사퇴를 하게 돼서 당을 수습하려고 한다라면 이거는 윤심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대위를 둘러싸고 또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지금 당원상 국민의힘 네. 당원상 6개월 이상이 남으면은 남은 기간만 채우고 6개월이 안 남으면은 그냥 임기를 다 2년 네,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에 해석을 놓고 또 이준석계와 아닌 사람들과 또 붙을 때고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 지방선거 특히 압승을 거뒀는데 반년도 안 돼서 비대위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지금 조기 전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심스럽지만 이 분명한 한방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공개된 대화 속에 등장하는 내부 총질한 당대표 이준석 대표, 이수아 기자. 네. 이준석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네. 마침 보도가 나고 1시간 뒤에 SNS 글을 하나 올려서 이건 타이밍이 딱 이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그냥 울릉도 행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현재 방문 중이죠. 이 지역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다른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겉과 속이 다른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언급하는 듯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
다음에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팝니다.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습니다라고 썼는데요. 그 섬이 여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 대표도 전후 사정을 미뤄서 모두 다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네. 특별한 오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윤 대통령 문자 오해할 여지 없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일침을 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뭐 전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 아까 말씀 중에 이번 상황으로 이준석 대표는 약간 운신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한테 상황별로 보면 좋은 네.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신이 물러나 있고 권성동 체제 자체가 연일 실수로 인해서 좀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네. 역시 어떤 자신의 어떤 입지가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과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이제 뭐 다리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도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 전부터 뭐 윤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인의 감정을 피력했고 대통령도 지금 이제 어쩌면 솔직한 감정을 피력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내부 총질을 사실 뭐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안 한 걸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보면 윤핵관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빚어왔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솔직한 서로 간의 어떤 솔직한 국면에 서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타협하냐 문제인데 결국 아마 윤석 대표도 본인이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 자체를 좀 이제 심사숙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지금 하는 행보들을 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저 김준일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징계가 끝나버리고 이제 완전히 대표가 비대위가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또 전당대회 다시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등등 그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거취도 결정될 수 있는 문제고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이준석 대표에게 좀 유리한 국면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또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면에서 간극 자체가 이제 조금씩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이 과연 그러면 봉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 네. 하여튼 참 여당의 상황은 복잡다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상황이 복잡다단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런 상황, 이 결국은 권대행의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 문자 공개가 김현 기자. 네. 일부러 공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시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개 여부와 함께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네. 이 고의성 여부입니다. 앞서 이 이현정 의원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 정치인들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뒤에서 찍고 있고 심지어 네. 이 국회 본회의장의 기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방청을 갈 그쵸. 수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 노련한 특히 오랜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이 권성동 대행이 이를 좀 몰랐을 리가 없다.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몇 가지 좀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됐었던 사례를 네. 좀 찾아봤습니다. 이 과거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네. 이 핸드폰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까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굉장히 또 논란이 일었고요. 네. 또 이제 당시 이제 윤석열 검사를 좀 징계를 논의를 했을 때는 네. 이 보좌관을 통해서 이 징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법 같은 거 좀 찾아봐라. 네. 이런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그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이 휴대폰 캡처를 한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지난 20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는 화면이 캡처가 됐는데 보면은 네. 상임위 관련이었어요. 그때 한참 협상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상임위 7개가 배정됐는데 현재 5명의 위원장이 있고 뭐 나머지 2개가 운영이랑 법사위인데 누가 맡기로 했다라고 뜨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왜 상임위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냐라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 상임위 관련해서 정해진 게 없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요. 한 국회의원이 이 아들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문자를 받았는데 네. 여기에서 답장을 한 것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거 하시면 위법이다라고 점잖게 타일르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 피싱에 답을 하는 모습까지 또 포착이 됐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음모론에 좀 힘을 실어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요. 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이 핸드폰 조심해라 이런 어떤 공지를 내렸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이 네. 이 국민의힘 어떤 단톡방이라고 할까요? 이곳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대정부 질의 시작이 되는데 각 의원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 이런 내용의 공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문자 노출 경계령을 내렸던 건데 이 경계령을 내린 뒤 6일 뒤에 이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문자를 공개를 되면서요. 일각에서는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짧게 여쭤볼게요. 네. 앞서 사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건까지 얘기를 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노출한 게 아니냐라는 이 의혹도 있다고 전했는데 의도적인 걸까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타격이. 얻은 거는 내가 진짜 윤핵거 아니고 대통령하고 문자도 하는 사이다 정도인데 네.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게 정말 많아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출마하신 모 의원은 게임하다가 한번 걸린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음란물 검색하다가 걸린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논란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김유경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문자 네. 보다가 그 카메라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비일비재하고 거기 네. 카메라 기자들이 매 눈으로 지금 항상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열어보는 건가.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얘기가 끝나기 좀 아쉬운 게 아까 그 문자를 좀 같이 볼까요? 이 공개된 문자를 보면 여기에 권대행이 이렇게 씁니다. 강기훈과 함까지 나왔어요. 여기 강기훈은 누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강기훈이 누굴까? 네. 정말 많은 지금 어떤 이론과 어떤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2019년 이 대한우파 성향의 이 자유새벽당이라는 창당을 주조한 인물 중에 네. 이 강기훈 씨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선 기간 동안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좀 각별했던 사이로 알려지면서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강기훈이 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어떤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영본 일단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네. 대통령 비서실에 강기훈과 같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았다고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이 자유새벽당 그러면 창당 멤버가 맞냐? 네.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모른다. 일단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즉답은 조금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 한번 금방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확인을 안 하고 모르겠다고 말하면 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